옛날 옛적 깊고 푸른 동의 바닷속에는 화려한 용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다스리는 이는 바로 용왕님이었지요. 산호로 지은 궁궐과 진주로 꾸민 대문 사이로 물고기 신하들이 오가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용왕님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아이고, 온몸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구나. 대체 무슨 병이길래 이리도 낫지를 않는고. 용궁의 모든 의원들이 모여들어 온갖 진귀한 약재를 다 써보았지만 용왕님의 병은 점점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신하들은 밤낮으로 회의를 열어 묘책을 찾았지만 누구도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늙은 도사 한 분이 용궁을 찾아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도사는 오랫동안 매그를 짚어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못해 사는 토끼의 간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끼의 간이라. 허나 이 깊은 바닷속에서 누가 무태 올라가 토끼를 데려온단 말이냐. 용왕님의 근심 어린 목소리의 신하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자라 한 마리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별주부라 불렀습니다. 전하 소신이 무트로 올라가 토끼를 찾아 데려오겠나이다. 부디 근심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 별주부야, 내가 정녕 그 먼 길을 가겠단 말이냐. 내 중심이 참으로 갸륵하구나. 용왕님은 자라의 두 손을 꼭 잡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별주부는 토끼의 얼굴을 그린 그림 한 장을 품에 넣고 무트로 향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한 번도 육지에 올라가 본 적 없었지만 별주부는 용왕님을 위한 마음 하나로 두려움을 눌러 담았습니다. 별주부는 깊은 바닷속을 떠나 물살을 가르며 헤엄쳐 올라갔습니다. 파도를 넘고 넘어 마침내 낯선 무트에 닿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푸른 산과 넓은 하늘의 별주부는 잠시 넋을 잃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토끼를 찾아 나섰습니다. 별주부는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토끼를 어떻게 구슬려 데려갈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림 속 토끼를 찾으려면 좋은 말로 잘 깨워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꼬? 며칠을 헤맨 끝에 별주부는 마침내 볕 좋은 바위 위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는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토끼는 긴 귀를 늘어뜨린 채 세상 편한 표정으로 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혹시 토끼 선생 아니시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소이다. 어이쿠, 깜짝이야.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오? 바다에서 온 것 같은데. 나는 용궁의 별주부라 하오. 토끼 선생의 훌륭한 명성을 듣고 이 먼 길을 찾아왔소이다. 별주부는 공손히 허리를 굽히며 토끼의 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토끼 선생, 이 험한 산 속에서 사는 것이 힘들지 않으시오. 매일 사냥꾼과 매를 피해 다녀야 하니 말이오. 허허, 그야 그렇지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오. 우리 용궁에서는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다오. 산으로 지은 대궐에서 진귀한 보물에 둘러싸여 매일이 잔치라오. 게다가 벼슬까지 내려주신다 하니 토끼 선생만 오시면 편안하고 귀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오. 그거 참 솔깃한 말씀이오. 정말 그런 좋은 곳이 있단 말이오? 토끼의 눈이 점점 커지며 호기심으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나 나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어찌 그 먼 바닷속까지 간단 말이오. 그건 조금도 걱정 마시오. 내 등에 업히면 신묘한 조화로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게 해드리리다. 별주부의 자신 있는 말에 토끼는 마침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좋소. 그런 좋은 곳이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소이다. 어서 나를 내려가 주시오.
토끼는 신이 나서 별주부의 등에 훌쩍 올라탔습니다. 별주부는 토끼를 등에 태우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넘실대는 파도 앞에서 토끼는 잠시 망설였지만 별주부의 다정한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둘은 함께 깊고 푸른 바닷속으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별주부의 등에 업힌 토끼는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눈부신 용궁이 눈앞에 펼쳐지자 토끼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니. 정말 꿈만 같구나. 별주부는 토끼를 용왕님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토끼는 화려한 궁궐에 정신이 팔려 이상한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용왕님은 야윈 몸을 일으켜 세우며 토끼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토끼야, 먼 길 오느라 고생하였다. 허나 내 병을 고치려면 내 간이 필요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 말을 들은 토끼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토끼는 눈앞이 캄캄했지만 이내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여기서 당황하면 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토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태연한 척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허허, 용왕님도 참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습니까? 간이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요. 토끼의 뜻밖의 대답에 용왕님과 별주부는 오히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토끼는 간을 몸 밖에 내어 맑은 물에 씻어 말려두는 습성이 있는데 지금 제 간은 산속 바위 위에 두고 왔습니다. 뭐라? 간을 몸 밖에 두고 다닌단 말이냐? 아, 그렇습니다. 간을 늘 몸에 지니고 있으면 쉬이 상하는 까닭에 저희는 종종 꺼내어 볕에 말리곤 하지요. 지금 제 뱃속은 텅 비어 있사옵니다. 토끼는 자신의 배를 통통 두드려 보이며 천연덕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용왕님은 반신반의했지만 토끼의 태어난 모습에 점점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그 간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단 말이냐? 소인을 다시 무트로 보내주시면 바위 위에 말려둔 간을 가져와 용왕님께 바치겠나이다. 토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옳거니 그렇다면 별주부야 어서 토끼를 다시 무트로 데려다 주어라. 간을 가져오면 내 큰 상을 내리리라. 마침내 용왕님은 토끼의 말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별주부는 다시 토끼를 등에 업고 무틀 향해 헤엄쳐 올라갔습니다. 토끼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물살을 가르는 별주부의 등 위에서 토끼는 마침내 다시 보이는 푸른 하늘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마침내 둘은 처음 만났던 바로 그 바닷가에 다다랐습니다. 별주부는 조심스레 토끼를 무트에 내려주었습니다. 자, 토끼 선생. 어서 간을 가져와 주시오. 용왕님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오. 그러나 땅을 밟은 토끼는 갑자기 활짝 웃으며 몇 걸음 성큼 뒤로 물러섰습니다. 허허, 별주부야? 세상에 간을 몸 밖에 내어 말리는 짐승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건 그저 내가 지어낸 말이었느니라. 아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오? 그럼 나는 이제 어찌 용왕님을 뵙는단 말이오? 별주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토끼는 숲속으로 몇 걸음 달아나다가 문득 멈춰서서 별주부를 돌아보았습니다. 별주부야, 너를 속인 것은 미안하다만 내 목숨이 걸린 일이었느니라. 부디 용왕님께는 다른 약을 찾아보시라 전해다오. 그 말을 남기고 토끼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숲속 깊이 사라졌습니다. 별주부는 홀로 바닷가에 남아 하염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닌손으로 돌아가야 할 별주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별주부는
빈손으로 용궁에 돌아와 용왕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어리석어 토끼에게 속고 말았나이다. 부디 소신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허허, 별주부야 고개를 들어라. 내 잘못이 아니다. 토끼의 지혜가 그만큼 뛰어났던 것뿐이니라. 용왕님은 오히려 별주부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때마침 늙은 도사가 다시 찾아와 산삼과 영지버섯으로 지은 귀한 탕약을 올렸고 신기하게도 용왕님의 병은 차츰차츰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도 이렇게 나을 수 있었구나. 내 그 토끼에게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드는구나. 용왕님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온 바다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고 별주부는 변함없이 용왕님 곁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신하로 살아갔습니다. 숲속의 토끼 또한 오래오래 상과들을 뛰놀며 평화롭게 지냈다고 합니다. 힘보다 지혜가 앞선다는 것을, 그리고 남을 속이기보다 진심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준 이야기였습니다.